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지난달에 신나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한 종목씩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관련돼서는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드니까 답답하시다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달 같은 경우도 5월달 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상당히 또 멈춰 있었던 기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매달 일정 부분을 갖다 회전을 갖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포트폴리오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뺄 건 또 빼가면서 무엇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변화하는 과정의 시간이고요. 그 과정의 시간을 제가 7월 한 10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 그 사이에 주가가 또 올라가서 쭉쭉쭉 치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건 땡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지금부터 10월 10일까지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예를 들어서 빌빌하고 가냐 시장이 좀 그렇지는 않다 생각해요. 조정을 받으면 확실히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상승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포지티브한 쪽이 훨씬 더 많다. 다만 시장은 항상 이런 것들 있죠. 불확실성을 앞두고 나면 어때요?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계속해서 눈치 보는 것들 있죠. 사람들이 매수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 이제 또 그럴 때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항상 뭐합니까?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나가고 좀 조정을 받고 좀 사실 뭐니까 주가가 좀 마이너스로 더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시간을 두면서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뭐 2년 동안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겪었습니까? 지금보다 심하게 조정받은 경우 다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해결해 줬어요? 시간이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을 또 해결해 줬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좀 트라이 뭐 드리블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또 컨트롤해서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장이 엄청 좋을 때 저 채널에 또 회원도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게 기대감을 엄청 갖고 들어오시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갖다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수스펠트 케미칼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성장주입니까? 아닙니까? 예, 성장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전고체 관련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AMPC 관련된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안들이 부정적으로 나왔습니까? 파저티브로 나왔습니까? 예, 파저티브로 나왔고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상당히 크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마 중간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던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는 이때가 중국에서 전고체 테마가 돌 때예요. BYD가 상당히 좀 치고 나가고 있다. 뭐 CATL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돌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부분에서 분명히 지원이나 내용들이 나오면서 테마가 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에 이 종목 갖고 한 30% 정도 수익을 냈는데 그런 정도의 파동이 나오려고 한다고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게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유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한번 쭉 치고 가면 좋은데 그죠? 좀 지루한 맛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결과로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충분히 또 시간을 주시는 것이 항상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다림의 그 미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투자할 때는 때로는 기다리면서 또 가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W 중해제약 또 뭐 SK바이오팜 다 소강 상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 시그널 들어온 거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잡았는데 주가가 뭐 쭉 한번 치고 올라갈 만한 환경 이 부분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환경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7월 10일이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동종목들 비슷해서 뭐 유한양의 SK바이오팜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이 동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계리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목표가,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목표가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 50% 낮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보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는 역별로 쭉 들어오다가 최근에 보면 조금씩 어떻게 돼요?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 전체적인 업종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유한양행도 설명을 드릴 텐데
보면은 파형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그 타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에 지금 JW 중의제약이 있죠. SK바이오팜 있죠. 유한양행 이런 것도 동시에 또 딱딱딱 치고 나가면 그럴 때 또 기분이 또 쾌감이 또 그 콜라 터지는 맛, 뭐 이런 맛이 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니까 시원한 또 맥주 마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거노이드 사이언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FDA가 그렇잖아요. 동물 실험을 갖다가 좀 금지하자.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테마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치지 않았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크게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자, 뉴스도 돌았고 여의도 뉴스도 체크해 보니까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 종목 자체는 이름 자체가 어거노이드예요. 글쎄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는데 제 생각에 충분히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흑자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쪽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꽤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땐 이름 자체가 어거나이드 사이언스 이 회사가 이름 자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보호에서는 여기서 풀려서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매기가 좀 돌 때 우리가 좀 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리블을 잘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소강 상태여니까 제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뭐 플러스 3%, 5%요 사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조바심이 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포트폴리오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좋은 거를 자꾸 쳐다보고 계실 필요는 있다 없다? 그거 뭐 쳐다봐요. 나중에 지금 타임이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것들은 다 나름 전략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갈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제가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뒷부분 또 세 종목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용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 보시면서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에 있는 것들을 뭐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들 매일 또 리뷰하면 서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안 보는 게 아니고 버려버린 것들이 아니니까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JNTC도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된 거, 인텔이 유리기판에서 손을 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글쎄요, 유리기판 그런 거 만들고 개발하고 이러는 것들은 뭐, 한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떼는 것이 맞죠. 경쟁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생산 단가라든지. 제 생각엔 그것에 한 몫을 한 게 JNTC가 한 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NTC의 유리기판은 뭐 70만 원 정도의 그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200만 원 정도의 생산 단가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아직 JNTC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SKC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업사이드로 올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비중 확대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CES 가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분명히 한 번 정도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과정 속에서 뭐 중간에 또 들어오겠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도 이슈가 상당히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동종회사가 지금 최근에 보면 그 IR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발표했습니다. 8월 달부터 공장 가동 진행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도 공장을 좀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이거는 시간을 두면 분명히 답이 나올 만한 종목이고 주가 위치도 상당히 낮고 PER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에는 PER이 지금 아마 6, 7 정도 왔다 갔다 할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낮은 구간이니까 PE 뭐 나름 그래도 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까지 측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구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가시면 좋겠죠. 지금은 그 플러스 뭐 3%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에서 뭐 만족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2%, 3% 정도 수익 내고 빠질 것 같았으면은 뭐 벌써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모든 종목들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쪽을 하다 보면 너무 빠르다 보면 정신도 없고 그 재미도 별로 없기도 합니다.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지금 시장이 안 받아주니까 오늘도 사실은 이 근처 어디서 분명히 터질 자리인데 지금 21이평 요즘
자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더 홀드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안 받아주는 것들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만큼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시장이 좋을 때 오늘 아침에도 사실 시초가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또 어제 좋았거든. 근데 오늘 또 좀 오를 것 같긴 했다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미국이 지금 야간을 체크해 보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금 마이너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수급이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그렇고 제가 볼 땐 오늘 오후장에서는 조금 매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씩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도 오후장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지금 나쁜 상태는 아니니까 항상 보면 이제 오후 2시 넘어서부터 좀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장이 깨진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뭐 플러스, 좀 야리무리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하니까 좀 그렇겠죠. 한번 올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플러스 한 4%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알래스카 LNG 관련된 부분에서 뭐, 지금 동양철강 이런 것들은 많이 움직이는데, 뭐 이건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도 좋아한다. 그리고 여러 명이 갈 때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지 적정하게 또 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갖고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전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뭐, 7에서 뭐 12% 정도 사이 되면은 바로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가장 큰 기대치가 있는 건 여기고, 거기는 뭐 목표이긴 한데, 그 사이에서 뭐 파동을 좀 살펴봐야죠. 오늘 같은 날 잘 받아주고 있는 것들,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무역협상 내용들이 있는데, 알래스카 LNG 관련된 개발 참여 이런 부분들이 돌면서 조금 밀어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처럼 소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10만 8천에 보유하고 있는데 좀 오래 들고 있으니까 좀 지루한 맛이 있긴 하신데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달 구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 하반기에 올라가는 것들을 즐겨 나가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이나 내용 상당히 좋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면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위로 다 끌어올려주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눌리겠죠. 그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제가 어, 앞에서도 설명드린 게 일부 시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하나가 있어.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21, 2평을 이렇게 밑단으로 올려가 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 일봉이 통과하지 못했으면 계속 역배열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처음에 들어왔고 여기 이제 여긴 또 61, 2평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뭐 한다? 예, 앞으로 시장이 선회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느껴 나가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JW 중해제약이 좀 더 빨리 움직인 것들이고요. SK바이오팜은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아직 이편 크로스 같은 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다 시그널들이 좋은 쪽으로 방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ADC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ADC 관련된 내용들은요 뉴스 따라 움직였다 빠졌다 움직였다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같이 가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로 하면 되는데 트레이딩을 너무 하다 보면 저 자신도 상당히 지쳐버려요. 예, 에너지가 좀 없을 때는 트레이딩을 안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없을 때는 좀 쉬는 것이고 에너지가 좀 충만해. 그럴 때는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이 어떻겠어요? 7월 한 9일, 10일까지는 계속 눈치 보기 장세들이 거기서 트레이딩을 갖다 막 때려들잖아요. 그럼 리듬 잘못하면 그냥 확 아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BH, 이거, 글쎄요, 버리지도 않고, 그죠?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에는 급등주 그런 차트 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엿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특히 이제 관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끝나잖아요.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방보다는 무조건 상방입니다. 어제도 13,000원 조금 넘어갔다가 다시 눌렸는데, 그냥 우리가 버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수급 들어오면 못 써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12,500원, 700원 막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10% 위로 빵 치고 올라가면요. 그거 추격 매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길목 지키기 개념으로 해서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소소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최근에 엔터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듯 했으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 상황이고 제가 원래 말씀드린 자리까지 왔죠. 여기. 예, 제가 항상 여기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평단가를 여기다 맞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은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미친놈이니까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7만 원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평단 조절해서 지금 현재 주가 정도 72,500원 정도 평단 맞추고 이 정도까지 본다? 예, 대략 보면 여기 윗단 85,000원 이 정도까지 보고 간다. 제 이 종목 처음 설명할 때 제가 저 이동평균선 설명하면서 저 120일 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결론은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여기가 다 모이는 자리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업황이 어때요? 지금 성수기 접어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위로 터져줘야지. 매크로만 깨지지 않으면 위로 터져주는 게 극히 정상이고 그것이 보통 기술적으로 보면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봉은 조금 더 아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여기까지 가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는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때하고 상황이 엄청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비수기였고요. 성수기로 이제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눌림자리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 그 다음에 엔터 중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게 사실은 JYP 엔터야. 사람들이 관심이 다 뭡니까? 블랙핑크가 있고, 뭐, BTS 쪽에 하이브 쪽에 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기본적인 또 그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제가 볼 땐 주가가 반등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YG 엔터 뭐 이런 것들 막 고점 때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매수를 못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끌고 내려와 줘야죠. 그런 것들. 조정을 갖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보다가 결국 안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거기서 잡았다가 물려버리면, 그건 빠져나올 구멍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을 그래서 선택했던 내용이다라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엔진 같은 경우 지금 조선업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성과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쭉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도주 분야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이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는 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내려오다가 한 번 보고 반등이 올라오게 돼. 그래야고 나서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든 그것이 아니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왜 던지고 나와야 되고, 우리가 높은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이 정도 구간에 우리가 들어온 건데, 여기 요 구간에서 뭐 직전 2달 동안은 우리보다 다 비싼 구간에 매수를 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다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직전 60일 정도의 평균 매수 단가를 계산했을 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7,850원 이 정도 수준이 평균이었어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보유했다 안 했다 보유한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저 안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가 가능했겠어요? 그 3일 안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급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아래쪽에서 우리가 양봉 보고 평단 조절을 해주는 시간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 대략 보면 여기가 하단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평균 매수 단가에 맞춰 놓으면 충분히 우리가 드리블 가능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수익을 많이 내는 전략이 아니죠. 우리가 보유했던 종목이 어떻습니까? 조금 눌려서 조정을 많이 받으면 수익을 많이 내는 전략이 아니라 뭐예요? 반대로 적정하게 수익을 빨리 또 익절이나 또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항상 좋은 타점 들어와도 안 좋은 시장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지금 어쨌든 조선 방사는 완전 이쪽이 높은 점이 있으니까 지금 조정을 갖다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산이 피니시예요. 이제 그 뭐 현대로템도 들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19만 8천에 지금 들고 있어요. 아래쪽에도 잡아줘서 저는 끌고 올라오는 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뉴스에 물론 빠질 수 있겠죠. 그걸 충분히 선반영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가느냐. 근데 비중이 20%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비중이 40%, 50%가 있어. 아니면 비중이 100%가 있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중 이렇게 해서 비중 100% 들어가서 그럼 무조건 손절 쳐야 돼.
손절치고 밑에서 잡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3월달 넘어서부터는 비중을 갖다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드려요. 왜? 한번 쭉 돌아가는 것들은 제가 손절 치세요라고 해도 손절 못 치시는 분은 못 치시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 비중 컨트롤 하면서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 종목 비중이 20%인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드리블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D 에너지도 많이 눌리고 있습니다.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요. 특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BHI를 갖다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가가 상승한 것들은 일부 어느 정도 조정을 또 받아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원전이나 지금 뭐 LNG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완전히 빠이빠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산 엘리베이터가 앞으로 수주 나오는 것들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우 눌림목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 매수하는 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것들은 매수로 좀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래쪽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들 때 이 라인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 라인을 지금 뭉개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적인 파동은 좀 깨지긴 했으나 우리가 충분히 커버 쳐가지고 또 출구 전략 마련해서 또 진행을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42,000원에 비중 30% 정도인데 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좀 워스트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만 원 같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 지난번에 4년 전기 같은 경우가 조정받을 때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갭이 얼마가 벌어지는 거예요. 12,000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내려와 준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겁나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 그 2배 정도 딱 담가서 가시면 평단이 확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35,000원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 부담스러운 우리가 경쟁력 가격이냐? 그렇지 않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림수가 있는 거죠. 어느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평단 조절하고 다시 리바운딩 할 때 수익이 또 이제 총 투자 양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익금이 또 커지는 그런 상황도 항상 나타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30%의 위력이라는 것들은 조정을 또 크게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무엇을 할 수 있다? 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여력을 가질 수 있는 비중이 보통 30%, 40%만 간다 하더라도 이 평단 나중에 조절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항상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출구 전략,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죠. 뭐 우리 마음에 안 들겠으니까 좀 혼나야죠. 저도 복수전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프트업은 일단은 저는 7월 8일까지는요. 일단 손 안 댈 거예요. 7월 8일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대주주 보호회수가 7월 8일 날 터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매도 칠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올라가거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겠죠. 근데 비중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프트업의 영업이익이나 내용 실적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51,830원에서 비중 확 축소한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답답해 하시지 말고 이런 경우는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서둘러서 막 대응을 하고 뭐 계속 음봉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평단 조절하면서 막 물타기 하고 이런 건 되게 무리수예요. 절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주세요. 일단 회사의 내용을 알잖아요. 회사의 밸류에이션의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주가는 분명히 싼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한 번 올 거예요. 모든 종목들은 어떻게 돼? 전체가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7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회사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겠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한령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냐 없냐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눌리고 있구나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까짓 거 여기 구간에서도 주가가 한번 콱 눌릴 때 이게 그 직원의 비중이 물론 스톡옵션 행사했지만 전체 제가 기억할 때 그때 0.28%가 매물로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어이가 좀 없긴 해요. 큰 비율도 아닌데 막 이렇게 눌려주고 그렇게 되면. 야, 그래서 지금 대주주
대표이사 물량이 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땐 크게 걱정할 물량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처럼 V자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당분간은 그 시그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야기 드리지 않을 텐데 일단 7월 8일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가십시오. 7월 8일 이후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7월 8일 이후에 매수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뭡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진입을 했음을 또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또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 조급한 마음 조금만 접어두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말이라서 좀 시간을 많이 잡고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취지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변경이 있는 그 구간에서는 항상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회전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 항상 존재했다. 그 시간이 보통 보면 한 달에 매달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서 조금만 더 인내심 가지시고 즐겨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